무기한 전세 연장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름 내가 다 적어놓고 밤마다 저주할 거야. 그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더 강력한 규제 예고. 월백 쪽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6월까지 임대소득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한 달 1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포인트 줄었다. 왜 줄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을 추진하겠다. 또 신고제,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얘기들인데요. 자, 전세와 달리 월세는 1주택자도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벌써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월세는 줄이고 전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급매물 소진 과정에서 월세를 받는 매물이 전세를 받는 매물보다 거래하는데 불리하다. 심지어 급매물 가운데 월세를 낀 매물은 전세를 낀 매물보다 호가가 1억 정도 낮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세입자들 보호하겠다,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거는 같아요. 과도한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정책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자, 월세보다 전세 선호 현상에 대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 과연 이 세금 문제 때문일까? 이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세입자 면접 보고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오히려 세입자를 보고하겠다라는 이 취재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안 막고 있어요. 지금 5억 기준으로 해서 80%까지 5억까지 그리고 80%까지 이렇게 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여러 가지 논해볼 내용들이 왜 전세자금 대출은 안 막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또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시장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전세자금 대출 왜 안 막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이 월세보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낮잖아요.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를 자금 대출 받아서 하는 걸 선호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를 많이 받으면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이런 부장 상승장에서는 사실 월세 뭐 몇 푼 받는 거보다 돈 얼마 받아서 그 돈 쓰는 거보다 전세금 목돈을 받아가지고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해서 투자 수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격 상승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특히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규제가 되게 강화가 되면서 대출을 활용하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금 받는 거는 그런 거에 카운트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다주택자야. 월세를 받으면 대출 여러 개가 막히잖아요. 예?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앞으로 규제가 추가 규제 나오면 기존에 대출 나왔던 것도 상환하세요. 다주택자예요? 맞아요. 대출 여러 건이네? 추가해주고 하나밖에 안 되는데 왜 여러 개예요?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상환하세요. 또는 그냥 있는 것도 상환하세요. 예를 들어 강하게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답답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 넣는 건데, 전세 많이 받아서 전세 물량이 없다고 하면 그 돈 받아서 뭐 재투자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쪽에 투자를 생각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니즈가 맞물려서 세입자는 월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자를 내면서 임대인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좀 맞물려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지금 임대소득세 관련돼서 지금 투명하게 임대시장 관련된 자금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월세 매품 받는 것보다 전세로 해서 오히려 매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임대인들 그건 나는 좀 투자자들. 약간 양분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사실 큰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월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흘러가고 있는 임대인들의 메인스트림은 월세화야. 전세금 더 올려주지 마. 전세 호가 올라가? 그 돈만큼 나 월세로 줘. 전환해줘. 보증보 월세를. 이게 지금 큰 트렌드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남의 핵심 맞아요. 지역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증보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왜? 보유세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 계속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할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까지 느꼈던 것보다 더 크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비용을 누구한테 짜내? 임차인한테밖에 짜낼 수 없어요. 임대인은 자기 그렇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저축하고 뭐하고 세금 내고 한다고 하면 임대료에서 그 부분을 자꾸 충당하려고 할 거라고요. 세입자한테 조세 전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세로는 안 돼. 왜?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은행에 전세금 더 받아가지고 너는 뭐해? 또는 투자해서 불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월세 전환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이긴 한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사람도 있어. 전세금을 그냥 더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자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뭐냐면 나는 불안해. 나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릴 수 있어. 2억을 올릴 수 있어. 그러면 그 2억 자금이 뭐예요? 금융위기가 와서 살아나는데 1년이 걸려 2년이 걸려. 그러면 그 돈 갖고 생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없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어쨌거나 늘어난 이 비용은 또 은행에 묻어놓고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1년을 버티는 동안은 왜냐면 써야 돼 매달 나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아마 직업 이런 거랑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소득이 어느 정도 빤하게 정해지는 직장인이라든가 뭐 이제 봉급 생활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로는 내가 연봉 늘어나는 거 뻔해서 더 이상 케어가 안 되고 이 소득은 계속 유지가 될 건데 대신 뭐 추가로 보유세 이건 내가 감당 힘드니까 월세로 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마탱이가 가면 아예 소득이 빵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야 이런 위기일 때는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서 들고 있다가 비상용으로 쓸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이걸로 뭔가 딴 거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만들어지니까 약간 이렇게 양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사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월세 얼마 더 늘어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들은 이래서 돈 벌고 뭘 하는 그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목돈이 약간 이제 한편에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 게 더 안심이죠. 자, 임대차 3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전월세 신고제를 하겠다. 그래서 자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따른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관련돼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부동산 연관 산업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역시 의미 있겠지만 반면에 자유경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팽팽하게 양쪽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행이 될 거는 같죠? 원래 모든 일에는 그 입법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제도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부작용이 있죠. 모를까요? 알죠. 알겠죠.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목적하고 있는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거 엊그저께 다른 분하고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좀 그 얘기를 하다가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짜 집값을 잡을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규제는 되게 타이트하게 하죠. 규제 중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큰 목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이제까지 변하지 않았던, 바라보고 있는 한 뭐가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거 복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복지가 굉장히 큰 축인 거예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주거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큰 틀이었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집값이 막 오르니까 미치겠네 해서 2017년 6월달, 그다음 8월달 부동산 대책을,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9월달에 가서 주거복지 로드맵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약 때부터 나왔던 거니까 앞으로 그렇죠. 뭐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 노년층들을 위한 이런 주거복지를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 아파트 뭐 그 얘기가 뭐 임대 브랜드 통합시키, 그게 그때부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꾸준히 계속 받침이 돼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6 공급 대책에서 주택을 짓겠다고 한 내용들에서도 보면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시장 참여자들, 내 이름으로 등기칠 수 있는 내 집에 대한 지금 우리가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은 거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공공에서 하는 주택 얘기를 보면 임대를 얼마 더 지으면 줄게. 그러니까 자꾸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은 못 주겠고, 누구들이 나한테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냐를 개런티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둔 해서 갈게. 이 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아요. 뭐 공공에서는 그렇게 임대 말 그대로 배려계층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주택 공급을 많이 끌어안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임대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안정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을 그렇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축이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들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소외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맞물려 있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되게 빅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룡마을이에요. 맞아요. 예, 구룡마을을 서울시가 원래 이제 한 2,800 그래서 임대 목적 물량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 분양 목적이 한 1,000몇백 개 이렇게 있을 것처럼 한 2,800개 정도 도시개발사가 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걸 갖다가 공청회도 안 하고 우리 4,000세대 임대로 조그만 걸로 넣을 거예요. 살기는 해줄게. 여기 계시는 분들 살기는 해드릴게. 근데 니네 이름으로 등기는 못 치게 할 거야. 니네 이름으로 등기 치면 보니까 이건 맞은편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하나일즈 20몇 억씩 하는데 니네 폭리만 취하고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내용에도 결국은 이 기저에도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 아파트들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취향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임대 아파트 확보가 시장의 지가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 중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임대 아파트 확보가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 뭐 임대에 대한 책임은 뭐 정부에서 지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구룡마을 기사 보고 저도 완전 쇼킹했어요. 와, 저렇게 뒤통수를 졌나? 근데 쉽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남구하고도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가 지금 중간에 약간 튀어나왔는데 임대차 3법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결국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입자의 권리를 좀 더 확대하겠다. 뭐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나왔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지금 전세 그러니까 단 1년 계약해도 2년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렇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살고 나서 2년은 더 살래요. 라고 얘기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얘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게 있지 않고서는 거절할 수 없게끔 해주겠다. 4년은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가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 4년 살 때 임대료 더 살게는 해줄 텐데 임대료 엄청 많이 더 내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못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요 정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 임대료 실거래가 등록하는 실거래 의무 넣는 거는 원래 3법 중에서 요번에 발표하기 전에 이미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별별 수단에서도 얘기하고 그 이전에 얘기했죠. 왜 이 짓을 하느냐. 베를린 이런 데 가서 임대료 관련된 규제 제도들을 보니까 얘네는 신고를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임대료가 이동된 적정 임대료가 새 집은 얼마 건물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올리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다세대 연립은 60년대 지금 연립은 임대료 평균 임대료 얼마고 슬랍으로 지은 무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이제 하나 가는 거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그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얘기 나온 내용까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막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10년 저 오랫동안 봐왔지만 2년 살고 2년 재계약할 때 임대료 5%못 올리는 경우 흔해요. 그렇죠. 많아. 그리고 실제로 맞아. 보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왜 나왔는데 임대료가 안 올리고 뭐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2년 더 살고 그렇게 해서 갱신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죠. 4년 뒤에 올리면 되잖아. 2년 동안 뭐 지금 옛날처럼 막 10몇 %씩 고금리 시절에는 임대료 막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금리 시절이라 월세 같은 경우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볼 때도 월세가 안 올랐어. 안 그대로야. 거의 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렇게 임대인들이 기회비용을 손해보느냐 2년 정도 손해보는 거잖아. 4년 뒤에 제값받고 다시 임대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텀이 조금 되면서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이득이냐. 2년 임대 싸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4년 뒤에 뒤에는 재계약할 어차피 때는 올라가는 야 거지. 시세가 이렇게 올랐는데 전세 3억 올려줘. 그럼 올려줘야지 살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옆집 옆에 근처에 이사 가려고 하더라도 3억 올랐으면 3억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도 2년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에 바뀌는 거라서 막 너무 죽는 앓는 소리 할 수준의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기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입법하겠다가 원래 이제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기사는 요 얘기 말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겠다라고 한 무기한 전세 뭐 종부세 감경 법안도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곧 통과되냐고. 자 이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무기한 전세 연장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건 이제 지진 나는 거지. 그거는 지진 나는 건데 아이씨 그건 안 하겠지 설마. 그건 나도 그건 진짜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그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름 내가 다 적어놓고 밤마다 저주할 거야. 그 사람들. 자 그래도 시장에 이 내용 세 가지가 임대인들은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또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면. 네. 자 아무튼 입장에 따라서 뭐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집가가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한 2년만 참으면 돼. 그래 2년만 참으면 2년만 참으면 그 다음에 제값 받으면 되지. 오케이. 네.